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제조업 지표 호조 등에 힘입어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약 70포인트 0.45% 오른 15,615.5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5포인트 0.29% 상승한 1,761.6으로 마쳤고 나스닥 역시 2.3포인트 0.06% 오른 3,922.0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간 기준으로 다우와 S&P 500은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고 나스닥 지수만 3주 만에 하락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은 미국의 10월 제조업 PMI가 56.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1년 4월 이후 2년 반 만의 최고치로 전월 56.2와 시장 전망치 55를 상회하는 겁니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늠하는 50선을 5개월 연속 상회하며 미국의 제조업 경기 회복세가 견고함을 드러냈습니다.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업체 10월 판매량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에도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GM의 10월 판매량은 전년보다 16% 늘어난 22만 6,400대를 기록해 전문가 전망치 7.9% 증가를 웃돌며 GM 주가도 전날보다 1%가량 올랐습니다. 반면 포드의 10월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16만 8,456대에 비해 14% 증가했음에도 시장 전망치에 못 미쳤으며 크라이슬러도 10월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했지만 이 역시 전문가 예상치였던 12% 증가에는 못 미친 수준이었습니다. 11월 첫 거래일 유럽 증시가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악화된 가운데 미국과 유로존에서의 기업 실적까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때문이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100 지수가 0.05% 소폭 올랐을 뿐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카크 40은 각각 0.3%, 0.6% 내렸습니다. 영국 제조 PMI가 조정 양상을 보인 가운데 영국 공항부품 공급업체 매기트와 미국 2위 정유업체 쉐브론 등의 실적 악화가 시장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미 연준 내 비둘기파로 평가되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해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까지 상승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블라드 총재는 양적 완화 축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인플레가 연준의 중장기 목표치인 2% 근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수치가 목표치로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를 보게 되면 양적 완화 축소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9일 막을 올리는 공산당 제18개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종합적인 개혁 방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자신의 집권 청사진을 제시할 3중 전회를 앞두고 개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개혁의 회의적인 외부의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18개월 내 최고치, 중국의 제조업 PMI 호조세에 이어서 2년 반 만에 최고치, 미국의 제조업 지표까지 괜찮게 나왔습니다. 11월 첫 거래일,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가 반등할 수 있었던 원인이었는데요. 물론 미국의 2위 정유업체인 쉐브론 등의 실적은 별로 좋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셧다운 우려를 딛고 10월 미국의 빅3 자동차 업체 판매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더 증가했다는 좋은 소식도 상승 재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실 버블 우려를 딛고도 사상 최고치를 연일 구가하고 있었는데 뉴욕 증시 지난주 전체 주간 수익률을 보니까요. 다우와 S&P 500은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음에도 나스닥만은 3주 만의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뭔가 갈림길에 섰다 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힘을 낼 것인지 여기서 본격 조정에 들어갈 것인지 중요해 보입니다. 상당히 무게감 있는 지표가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죠.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그리고 주 후반에 10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뉴욕 증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증시는 역시 외국인들 매수세가 관건이 되겠죠.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청송촌놈의 증시 타파 시간입니다. 신청한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리너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교회 교포 여러분, 정성천엄 신창원입니다. 네, 목소리 조금 나아지셨네요. 자, 코스피가 일단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컴백하면서 21선 지지를 역시 받고 반등을 소폭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는 확연하게 좀 떨어진 모습이어서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꾸만 이제 별로 청성천엄 대표님께서 별로 안 좋게 보시는 중소형주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기관도 코스닥을 사실상 한 7거래 연속 지금 사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중소형주 여전히 안 좋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그 중소형주, 특히 이제 코스닥 이 부분이 아마 속임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기관들이 보통 그 코스닥을 살 때 보통 그 장에 이제 그 분배, 이제 파장이 퍼질 때 특히 고갱의 탁금이 18조를 넘어가고 신용이 그 잔고가 한 4조 이하 때 보통 코스닥을 공격적으로 사는 그런 경향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시야를 돌리기 위해서 좀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누차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코스닥이 신용 잔고가 4조 5천억 이 넘어서는 코스닥이 부분적으로 상승하지만 절대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그 주식 총합의 그 판을 보면 기관들이 일단 1조 2천억 이제 하방으로 걸어놓으면서 풋 옵션 183억 또 걸어놨고요. 그다음에 콜 옵션 들어가지고 전부 기관들은 풀로 하방 쪽으로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보시면 외국인들은 선물은 콜이지만 풋 옵션에서 58억을 샀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고요. 이제 그 반면에 이제 개인들만 주식을 이제 상방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방적으로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 개인들이 지금 그 풋 옵션 200억 같으면 이제 이 마이너스 200억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미 그 세 번째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풋 마이너스에서 걸렸기 때문에 다른 쪽에 더 걸릴 때까지 기관들이 제가 볼 때는 시야를 돌리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금 조심할 거 해야 된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살 때 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인데 코스닥 같은 거 지금 사도 반등이 없거든요. 그걸 뭐를 말하냐면 코스닥은 철저하게 개인들 없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개인들이 사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냐면 뭐 실적비 저평가, 작년 비해서 뭐 실적이 좋아진다든지 그다음에 뭐 기관이 산다, 작전한다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소문난 잔치에 모일 것 없다 코스닥 종목을 꼭 사시려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이 없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으로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 주가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에 그 피봇이 연 두 주째 그 상승 하방입니다. 중간 하방인데 이 말은 뭐냐면 추세 자체가 항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종가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과연 객관적으로 이제 주식 자체가 상방이냐 하방이냐 이제 지금 현재로 와서는 아직까지 추세가 꺾인 거는 절대 아닙니다. 추세가 꺾인 건 아닌데 저는 이 추세를 하방 쪽으로 보고 있다는 저 의견이지 추세가 꺾였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고 저는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주가가 실세가 나도 먹을 게 없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을 찾기 위해서 옵션 자체를 굉장히 코너로 모를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 과연 주가가 계속 지금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21일평인데 21일평 자체가 지금 그 이번 주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21일평 자체가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21일평이 조금만 주가가 이제 하락하면 주식이 일단 21일평을 하방을 깬다는 전제거든요. 그래서 21일평을 깬 상태에서 매물대 자체가 61일평인데 61일평 자체는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자리에서 61일평도 유효 시간이 이제 한 13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13일 정도 남으면은 끝마무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수익의 끝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럴 때 여러분
이미 주가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9월 중순 이후에, 그러니까 12월 선물 시작 이후에는 시세가 거의 나지 않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시세가 거의 안 나지 않았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우리 개인들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장소에서는 추세가 살아있더라도 조금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랭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세가 굉장히 많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지만은 2025 이하 가면은 주가 자체가 바로 꺾일 수밖에, 랭코가 3개 이상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추세가 살아있지만 먹을 게 없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보시면 뭐 누차 이야기했죠. 최선의 세계의 보정이란 것은 횡보 부분, 이럴 때 주가가 상승이나 하락이나 큰 재미없다. 그 대신 여러분 기준선에서 이번에 이제 기준선 하방 이탈은 큰 변곡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선 하방 이탈이 2023포인트 종가 확정되는 순간에 주가 자체가 전환선까지 꺾여가지고 역전 상태로 돌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무리수를 두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의 이제 둔탁감, 150만 원의 둔탁감,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는데, 지난 금요일도 삼성전자 주가 상승으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이 크게 뛰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별로 볼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굳이 이 삼성전자 150만 원에서 리포트가 오늘이나 내일 좀 또 각 증권사에 나오겠죠. 삼성전자 추후에 더 좋아진다 나오는데, 보통 그런 리포트 나올 때 단기적인 꼭지인 부분이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여러분 보다시피 한 3개월 정도의 상승, 이 부분은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4만 4원으로 볼 때 일단 한 달이나 2달 정도는 최저 쉬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거의 다 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지금 자리에서는 공격적인 부분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선물이 여러분 보다시피 272 평균 가격인데 270 이하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 사이에 270이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지금 이틀째 부담인데 오늘까지 272 부담을 된다면은 주가 자체는 일단 볼륨점 이제 하단까지 265 언저리까지는 한번 다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조금 냉철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어쨌든 중심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270에서 안 무너지면 265밖에 빠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글로벌 증시 보시면 뭐 미국이 신고가예요. 신고가인데 우리나라 증시가 탄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안 보이는 부분이 어떤 뭐든지 썩어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대외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 뭐 환율 부분,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국 부분, 이런 거 봤을 때 원활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증시의 약세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서서히 우리 쪽에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 이번 주 피봇 자세는 핵심 저항대가 242 정도입니다. 242에서 굉장히 큰 저항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밴드 중심 그 피봇이 이하에서 끝났던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보통 이 피봇의 중심 이하 3주 연속 나면 주가는 추세가 꺾였다고 보는데, 이번 주 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 모양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2025 최저 나가면 2010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 반면에 상승한다면은 2055인데 2055 지금부터 13포인트 먹으려고 주가를 지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도 계속 가을을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 그 상해 증시와 한국 증시의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집니다. 보통 상해 증시가 밑에 있고 이제 한국 증시가 이제 위에 있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상해 증시 쪽으로 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떨 때는 상해 증시, 어떨 때는 미국 증시, 지금은 서서히 이격이 벌어진 쪽으로 갑니다. 저번에 이브저는 다우로 갔지만 지금은 상해 증시로 갈 가능성이다. 상해 증시가 최근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국면이다. 우리가 4%고 2%가 그죠. 6P 같으면 12P 정도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리스크를 안고 있는 그런 주가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안전하게 주가를 보호해야 된다. 지금은
안전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고 또 도지의 랭코형이 여기 앞 옆쪽에 헤드앤솔드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한 주 쉬어가는 주 됐으면 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섬기겠습니다.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네. 상승 부담 잔뜩 안고 있는 삼성전자 감안했을 때도 그렇고 또 코스피도 2024대 초반에 있는 기준선을 만약 깨면 급하게 하방으로 밀릴 수 있으니 역시 무리수는 두지 말자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코스닥은 신용잔고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추천하시진 않으셨는데요. 굳이 코스닥 중소형주 매매하고자 한다면 시총 상위주 위주로 압축 매매하자라고도 조언 주셨죠.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의 얘기 들려드렸습니다. 최면석 멘토와 함께 최강 종목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멘토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주는 내수주 음식료 섹터 가운데 하나 골라주셨다면서요? 네, 잘 보셨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농심입니다. 네, 필수 소비재 및 음식료 관련 회사입니다. 대주주 지분이 농심홀딩스 45%, 국민연금공단 8%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농심은 주력 사업인 라면의 판매 비중과 원재료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회사입니다. 환율과 국제 곡물 및 파묘 시세 변동에 의한 원가 변동 요인에 민감하여 라면 제품의 가격 인상과 경기 회복에 따른 외식 수요 증가로 라면 소비는 계속 감소가 예상되나 생수 시장의 백산수의 제품 판매와 경기의 호황과 불황이 상관없이 항상 먹어야 하는 필수 식료품으로 주가에는 큰 변동이 없는 회사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은 안정적이며 유보율이 4,990%로 초우량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증가 중에 있습니다. 심리도도 양호하고요. 신용비율도 없이 양호한 편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분인 26만 2,500원 근처에서 아래 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28만 원입니다. 선절가는 24만 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상단에서 한번 사보자 내수주 음식료 섹터 가운데 오늘 농심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미 추천해 주셨던 종목 가운데 리뷰를 한 종목 좀 얘기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0월 30일 바로 지난 수요일이었죠. 많아도 500만 원을 넘기지 말자. 단기로만 보자 하셨던 파트론 축하드립니다. 단 2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했는데 이번에야말로 갔군요. 네, 파트론이 좀 무섭게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파트론을 목표가를 17,400원을 드렸는데요. 현재 18,050원이 갖고 현재 아침 시초가가 좋게 나왔어요. 18,300원인데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파트론은 휴대폰 및 이동통신 시스템에 채용되는 핵심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이 계속 증가 중이고요. 영업이익은 양호한 회사입니다. 유보율도 860%로 안정적인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좀 잠시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삼성전자의 계열 회사인데요. 코스닥에서도 시총 10위권에 하는 회사입니다. 또나 영업이익과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느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 추세일 때는 더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목표가를 넘었기 때문에 전부 매도를 드리겠지만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500만 원을 사셨으면 250만 원만 매도하시고 이 종목은 17,000원이 깨지지 않는 한은 계속 한번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파트론은 좋은 회사고 제가 항상 주말에 강의를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전 종목 2,000 종목을 다 돌려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관련된 IT 부품 회사와 반도체 주식이 현재 개별주 중으로 코스닥에서 상승 중인데 개별주 중에서 제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가장 잘 잡죠. 그래서 제가 추천한 종목은 약 500만 원 선에서만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개별주라든가 상승 추세가 빠른 종목을 원하신 분은 저희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목표가를 예상외로 빠르게 달성한 파트론은 오늘 절반 정도만 매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세가 괜찮기 때문에 절반은 들고 가되 익절가를 17,000원 정도 높여 잡았으면 좋겠다라고도 첨언 주셨습니다. 오늘의 최강 종목 설명은 농심이었고요. 파트론 절반 매도하자라는 리뷰도 감사드렸습니다. 최명성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림입니다. 제가 오늘 출근길을 오다 보니까 하늘에 연무가 뿌옇게 그려서 이 가시거리가 굉장히 짧던데요. 우리 증시도 이렇게 연무 낀 하늘처럼 좀 답답한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입은 이 빨간 의상처럼 오늘은 우리 증시도 좀 붉은 빛을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제 종목들도 모두 빨간 불을 켜길 바라면서 이런 의상을 입고 나왔는데요. 어떻게 오늘은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이드코멘터의 소원의 말해봐 함께 하시면서 종목 선택도 잘 해보시고 포트 운영까지 잘 이끌어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위시리스트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이룬 소원 리스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립밤과 텀블러 먼저 구입을 했고요. 등산화 구입을 해서 제가 지난 주말에 단풍 구경을 잘 다녀왔습니다. 치악산에 아주 단풍이 붉게 물들었더라고요. 네, 이어서 트렌치 코트는 조만간 겨울 코트로 바꿔볼 셈이고요. 저희 부모님 곧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신데 스파 이용권 꼭 수익률을 봐서 올 말에는 좀 선물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어서 포트 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플렉스 20% 비중 담고 있고요. KCC 30%, CJ 10%, 현금 비중이 40%입니다. 미디어플렉스 3,16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3,300원, 손절가 2,950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KCC 41만 7,5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43만 9천원, 손절가 41만 5천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CJ 11만 5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12만원, 손절가 10만 5천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총 누적 손익 63만원가량 보고 있고요. 총 누적 수익률 플러스 22.3%입니다. 네, 제 소원을 이뤄주실 분 모셔보죠. 샘플러스 이드코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요즘 좀 장세 대처하시기 좀 힘드시죠? 네, 약간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주다가 다시 또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힘든 면이 있지만은 네. 조금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입은 의상처럼 오늘은 제 종목에 좀 빨간 불을 켜지기 기대해 보는데요. 새 종목 빠르게 AS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조금은 의아한 모습이 좀 연출이 되었었죠.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는 흐름으로 들어가냐 아니면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냐 상당히 좀 궁금한 상황이었고 증권사에서도 추가 조정에 대한 레포트들이 많이 나온 상황이었는데 역시나 모든 예측들을 비웃듯이 거꾸로 조정보다는 상승으로 마감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역시나 좀 요즘 장을 보면 정말 고점을 좀 예측할 수도 없고 등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은 지수보다는 역시나 종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도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종목 KCC, 미디어플렉스, CJ 정도 들고 있죠. KCC부터 좀 살펴보면 자, KCC는 지난주 내내 61선에서의 지루한 그런 흐름이었죠. 61선에서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한 주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모습이 나와주었는데 역시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43만 원대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지난주에 매도를 예고했던 기관들의 매도세가 매수세로 금요일에 전환이 되면서 이제 이 61선의 슈팅을 기관들이 한번 이끌고 나갈지 상당히 좀 궁금한 상황인데 일단 이 KCC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 KCC가 그동안의 캔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속적인 양봉의 모습이죠.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 3월 달부터 최근에 10월 달까지 2거래월만 제외하고 지속적인 캔들의 모습이 양봉에서 월봉에서의 양봉 캔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상승의 연속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351선을 타고 쭉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는데 이 월봉도 마찬가지로 현재 5월봉선 라인대가 41만 4천 원대입니다.
41만 4천 원대인데 현재 지난주 최저점이 즉 아래꼬리가 얼마냐면 41만 5천 원입니다. 지난 월봉의 저점이 41만 5천 원입니다. 해서 여기서 살아있는 종목이라면 전월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5월 봉선을 지지하면서 갈 것이고, 즉 일봉상 61선을 지지하면서 우상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41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상당히 좀 지루한 흐름에 박스권을 좀 그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만 5천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현재 21선이 우하향 하고 있는데, 돌파를 하면서 저항이 지지로 변환이 되면서 새로운 레벨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 흐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미디어 플렉스입니다. 이 미디어 플렉스는 제가 거의 일주일째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미디어 플렉스의 포인트는 장기 이평선 201선에서의 이탈한 흐름, 그러니까 241선과 201선에서의 가두리 치는 과정이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에너지를 응집하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모습이 지속적으로 좀 연출이 되고 있죠. 21선이 우하향하면서 바닥 라인 때까지 거의 내려온 모습인데, 이번 주부터 서서히 바닥 라인을 탈출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1선이 우하향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차트를 보시면 241선을 거의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저항 라인들을 지난 조정으로 우하향시키는 모습.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7.5% 정도 급등이 나와줬는데, 그때 개인들이 5만 주 정도 털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뭐 수익 실현한 개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물렸던 사람들도 털고 나가는 투자자들도 있었을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이렇게 급등이 한 번씩 나와줄 때 매도세가 나올수록 상당 저항이 있는 이평선들이 서서히 우하향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해서 그 다음날 또다시 개인들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바로 재차 5일선까지 다시 깨면서 2.5% 정도 하락, 그리고 금요일에도 2% 정도 추가 하락하기도 했지만 어떤 모습이 나와줬죠? 아래꼬리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개인들은 상당히 좀 피말리게 하면서 속이는 아주 좀 저질스러운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주 이 종목들은 저한테 딱 걸렸습니다. 주식시장 돈 중에서 최고로 좋은 돈이 외국인 돈이고, 두 번째가 세력돈인데, 제가 이 종목은 반드시 수익 실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세력주가 어떤 것인지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번 주 주가 상황 체크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CJ입니다. 이 CJ는 약간은 좀 아쉬운 상황이죠. 지난주 목요일 정도에 골든크로스 이후에 서서히 상승 패턴으로 변경이 되는 모습이 나와줘야 조금 안정적인 패턴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공략한 이후에 2거래 정도 연속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 조정으로 좀 들어온 모습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캔들의 모습이 음봉으로 마감되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 CJ를 말씀드릴 때 주봉 차트를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말 이후에 지속적인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난주에 정말 오랜만에 주봉상 양봉의 패턴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현재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121선 그리고 단기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재차 돌파하면서 121선을 어떤 재료로 돌파할지, 아니면 약간은 지루하게 만들면서 121선을 우하향시키면서 돌파를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찌됐건 시간은 조금 걸릴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소저가 범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을 보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아직 홀딩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신규 종목 눈에 띄는데요. 게임빌, 제포드에 아마 세 번째 정도 편입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잘 알고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오늘 신규 종목은 제가 재차 편입한다라고 했던 게임빌도 오늘 재편입 시도를 해보겠고요. 뭐 종목성 설명을 많이 안 드렸기 때문에 요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신작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4분기에 대한 실적인 포인트를 잡자인데, 최근에 페이스북의 연동으로 4분기 매출이 급증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번에 신작 발표 그리고 동남아 진출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의 게임빌이 상당히 좀 말이 많았던 종목이라 좀 망설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 저평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는 주가가 하락하는 것보다는 호재성 재료들이 서서히 하나하나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해서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 서서히 제거되는 단계가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냐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입 시도를 해서 좀 바다를 길게 잡고 들고 가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정도,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6만 원 부근, 손절가는 4만 9천 원 정도, 비중은 20% 실어서 재편입 시도로 도전을 해보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빌 이두코멘토가 참 사랑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게임빌과 함께 나머지 세 종목 오늘은 빨간불이 켜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중국에 이어서 미국의 제조업 지표마저 2년 반 내 최고, 뉴욕 증시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히 시장을 올릴 만한 재료는 부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조금은 지지부진한 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 2060선 근처까지만 갔다가 외국인들이 아쉽게 45거래일 만에 매수 행진을 멈추면서 2030선, 21선까지 밀리고 말았죠. 다행히 금요일날 반등을 주긴 했는데 코스피가 약간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이제 중국의 3중 전회에서 개혁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죠. 수급도 약화됐죠. 포트폴리오 조금 조정이 필요한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전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